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확대 성과를 부각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자들은 2차 유행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 연장 필요성과 함께 9월 학기제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게 되는데요. 미국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진행되어던 브리핑을 지난주부터는 띄엄띄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신 백악관은 일종의 홍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이 진단검사 규모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언론 보도를 올린 겁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기사인데요.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1000명당 16.42건의 검사를, 한국은 1000명당 11.68건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총 검사 수를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500만 건을 넘겼고 한국은 60만 정도입니다. 인구 대비 검사 수로도 미국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이처럼 검사 수 비교를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에서 확진 사망 사례가 기대처럼 급감하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2만 5천 명 안팎, 그리고 하루 사망자는 1,000에서 2천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검사 수는 대폭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보건 당국자들은 낙관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TF 핵심 인사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화상회의 도중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파우치 박사는 남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을 들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며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보라 벅스 백악관 TF 조정관도 폭스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에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북반구의 호흡기 질환은 여름 동안 가을인 남반구로 옮겨간다며 추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반구인 호주와 뉴질랜드, 남부 아프리카, 그리고 칠레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각국이 봉쇄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스페인에서는 부모 동행 조건으로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제한적인 외출이 6주 만에 허용됐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북부 지역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의 이동 제한령을 해제할 예정인데 벌써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포르투갈은 다음 달 2일까지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봉쇄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오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괴질이 퍼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3주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국과 또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어린이 궤질 중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던 아이들이 희귀한 전신 염증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성이 의심되는데 아직은 정체불명입니다. 영국 당국은 어린이 10여 명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발진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독성 쇼크 증후군과 가와사키 병이라는 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자마자 또 다른 희귀한 질환이 나타나면서 각국은 긴장 속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 사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전국에는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가 적용되는데요. 일본 의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때 긴급 사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목표한 수준으로 줄지 않았고 의료 체계에 가중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확진자 추이와 전문가 의견, 의료체계 압박 정도 등을 고려해서 긴급사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업계별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규모 감편이 잇따르고 있는 항공업계가 대표적인데요.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 아나는 전체 직원 90% 이상이 일시적으로 휴직 중입니다. 아나그룹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시 휴직 대상 직원을 현재 2만 명에서 이달 말까지 4만 3천 명 선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휴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앞으로 이 휴교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학기제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본은 4월 초에 보통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아베 총리의 지침에 따라 전국 대부분 학교가 임시 휴교 중인데요. 이참에 4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자치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9월 입학과 개학은 세계 표준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미국과 유럽 각국 등 선진국들이 대체로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유학생 교류 등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학기제 전환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사들은 오늘 열리는 전국지사 화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사회 전체의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기제 전환은 대학 입시와 취업과도 연계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단 온라인 개학 중입니다만은 일본은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코로나19 세계 상황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